필성이라는 캐릭터를 가장 저 같은 경우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많이 갔던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강력반 내부에서 이제 형사들 밥 먹는데 찌개를 뒤집어 엎는 장면이 있는데. 전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찌개를 부으려다가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이제 얹는 건데, 이 인물이 상당히 여린 사람이구나. 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충청도식의 어떤 양반 기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네.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이러고 마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조필성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입체감 있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추격자 때보다 살은 쪘어요. 쪘는데, 그쵸, 이제 시골 형사니까. 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 살을 몇 킬로나 찌나 대체, 물어보는데, 그것은 아마 자세에서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선 탁 그런 느낌을 가진 어떤 이게 척추가 팍 서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 막 이런 것들이 막 날이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친구는 그야말로 진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사건은 날 피해 갔으면 좋겠고, 빨리 칼퇴근해서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서 텔레비나 보든지.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완전히 구부정하죠. 배는 나오고, 걸음걸이도 그냥 거의 팔자에 가깝게 터덜터덜 걷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렇게 살이 쪄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여유로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아마. 추격자에서 하정우 두 싸움에 대한 공통점은 이제 막싸움인데, 추격자의 하정우와 저는 거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힘이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죠. 나중에 보면 막 누가 이길지 모르고, 막, 누가 죽을지도 모르고, 막 이런 그런 서스펜스, 막 이런 게 있다면, 가슴이 졸이고 막 이런 게 있다면, 이번에 이제 정경호 씨와의 싸움은 비교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너무나 월등하고 정경호 씨가 그 극중 역할에서도 그렇고, 저는 뭐, 이제 말 그대로 거북이처럼 막 하는데, 이제 그 액션을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 정경호 씨는 멋있게 나와도 돼요. 빠르고 멋있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멋있게 안 하려고 하다가도 동작이 멋있게 나오면 이제 카메라에서 NG죠. NG. 너무 멋있게 나오면 안 되니까 막. 어때면 허리가 확 돌아간다든지 이러면 NG죠. 저는 기껏 한다는 공격이 이제 뭐 뒤에서 허리를 잡는다든지 헛발질을 한다든지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다든지 뭐 이 정도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한쪽이 굉장히 우월하고 한쪽이 굉장히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이게 막 어설플 때에 나오는 액션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더 오래 걸렸어요. 한 3일 정도 찍었어요. 마지막 싸움 장면만 3일 정도. 거북이 달린다는 드라마와 코미디가 드라마를 해치지 않고 드라마가 코미디를 눌러서 지루하지 않은 두 개가 아주 적절하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지점을 향해서 다 나아가는데 거기에 나아가는 지점 동안에 만나는 요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러울 수 있고 가장 세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이런 표현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다면 거북이 달린다라는 시골 버스를 타고 한번 비포장길을 덜컹덜컹 한번 가보면 주변에 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시야가 탁 트이는 새파란 논도 보이시고 그게 또 엉금엉금 기어가는 나름 달리고 있는 거북이 한 마리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해피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꾸 멜러 연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멜러 그러니까 이제 제 필모그래피 중에서 이제 멜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영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멜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예요. 멜러는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사는데 멜러는 매 순간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멜러는 일어나고 있고 사람에 대한 호감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다 멜러라는 요소를
기초가 되는 것들인데, 매력 있죠. 멜로는 매력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멜로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실을 좀 이기지 못하는 멜로. 현실에 지는 멜로. 그 말은 곧 현실감이 있는 멜로거든요. 신데렐라 같은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하는 멜로가 뭐 20대, 30대의 멜로가 아니라 아마 중년의 멜로일 것 같은데, 중년의 멜로는 뭐 몇 개가 되겠습니까? 호래비, 뭐, 나도 노총각, 아니면 뭐, 중년의, 사랑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건 90% 이상 불륜에 빠지기 쉽고, 그런 건데, 뭐, 잘 골라봐야죠. 폭발적인 카리스마, 뭐, 화면을 압도하는 에너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닭살이 막 돋는 이런 수식어들을 이제 좀 안 하고 좀 간지럽거든요. 그냥 글쎄요. 이게 뭐 뭘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얘기한다는 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소위 뭐 스타라고 하는, 그래서 뭐 티켓 파워를 뭐 가진 뭐 이런 느낌보다는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소화를 잘 할 것 같고 가장 어울리는 배우다 라는 소리를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작품에 참여하고 싶어요. 매일 어떤 작품이든. 저희 추격자가 500만이 넘는 영화가 될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는 그 작품을 택할 때 잘 빠진 장르 영화 하나가 나왔다라는 얘기만 들어준다면 저희는 신인 감독의 데뷔작으로서 너무나 성공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알려지긴 했지만 스타성을 가진 배우들이 아닌 배우들이 모여서 웰메이드를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것만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500만이 터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흥행 배우라는 느낌보다는 외부에서 저희들을 얘기할 때 그런 단어를 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작품을 참가를 해서, 이거 말 그대로 웰메이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는 배우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집중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영화라는 완성도로 나타나고, 주변의 것들에서 막 신경이 쓰이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뭐 부담감, 뭐 흥행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까? 그거 다 신경 쓰다가 어떻게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까? 관객 수를 의식해서 연기를 한다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연기가 나오겠어요, 그게? 이 장면에서 관객이 200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 양말을 잘 뒤집어야지, 뭐,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는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하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감독과 모든 것을 요구하는 정서를 이 장면에서 가장 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 외에는 집중해야죠, 작품에. 전우치는 어떤 분은 사극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대극이에요. 현대물 중에서도 아주 세련된 현대물이고, 사극, 과거가 잠깐 나오죠. 이게 이제 500년의 시공을 넘나드는 얘기인데, 전우치 전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소설인데, 모티브를 따왔어요. 전우치 전에 나오는 화담 서경덕이라는 선생이 전우치를 이제 교화시켜서 이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모티브만 따왔는데, 그러나 그 직업은 똑같아요. 저는 또 직업이 도사예요. 도사. 화담 도사. 도사니까 당연히 도수를 부리겠죠. 도수를 부리는 김윤석은 아마 또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니까, 강동원 씨와 또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니, 주로 이렇게 꽃미남들과 제가 대결을 벌이면서 주로 이겨왔는데, 전우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현상금이 얼마인지 알아? 1억. 나랑 5대5로 나눠놓는 거야. 근데 누가 오요? 저희 영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격자, 뒤에서 면도날이 막 날아올 것 같은 이런 영화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허리띠 풀고 연인과 함께 팝콘 먹으면서
편안하게 온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교훈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교육적인 영화도 아니고 요절복통할 수 있는 코미디도 숨어 있고 애잔한 어떤 가족들의 얘기도 숨어 있고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를 한번 여유 있게 타보신다는 기분도 오신다는 아마 기대 이상의 뭔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